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웨이는요, 통신 장비를 미국 기업 등에 판매를 해서 미국의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때죠, 미국 정부가 5년째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중국 기업인데요. 지금 김상범 기자가 오늘 화웨이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화웨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화웨이가 퓨라 70이라는 스마트폰을 지난 18일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출시를 했군요. 예. 중국 현지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출시 당일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 이렇게 대도시 매장에서 수백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되게 많이 목격이 됐고요. 온라인에서는 출시 1분 만에 품절이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하고, 가격을 보면은 별로 싸지도 않아요. 기본 모델이 거의 104만 원, 제일 비싼 울트라 모델이 한국 돈으로 한 190만 원. 190만 원? 예, 비싸죠. 거의 이제 엄청 갤럭시나 비싸네. 아이폰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최고 모델 가격인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화웨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이게 미국 제재 2019년이죠. 그 전에는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을 위협하는 스마트폰이다 이런 평가를 받긴 했어요. 근데 이후에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화웨이 폰에 이런 식으로 열광을 하는 건가요? 중국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화웨이에 열광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작년에 화웨이가 이 퓨라 70 이전에 작년에 8월에 출시한 또 다른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또 다른 스마트폰. 예, 작년 8월로 가보면은 화웨이가 이때 메이트 60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을 출시를 합니다. 네. 메이트, 퓨라 둘 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처럼 화웨이의 플래그십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이 메이트 60이 5G 기능을 지원을 했습니다. 5G? 예. 네. 이게 중국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한국 이렇게 해외 경쟁국들에게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5G 스마트폰 하면 다들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5G 통신 기술이 그렇게 정말 최신 기술인가? 이미 몇 년 됐잖아요. 예, 한 3, 4년 됐죠. 네. 예. 그런데 중국 제조사들은 2020년 이후에는 5G 폰을 사실상 출시를 못했어요. 왜요? 이게 미국 제재 때문인데요. 2019년부터 미국 정부는 반도체나 인공지능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이 자국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보고 미국이나 서방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봉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제재는 화웨이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구글 앱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는 거였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화웨이가 당시에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그 OS죠. 홍몽? 하몬이라는 그 독자 운영체제를 그때부터 좀 널리 보급하기 시작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티컬했던 게 퀄컴 칩에 제한을 걸었어요, 미국이. 퀄컴 칩? 예, 퀄컴 아시죠? 그렇죠. 세계적인 통신 기업 스냅드래곤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통신 회사죠. 예, 스냅드래곤은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인데요. 이 퀄컴이 만든 칩들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5G를 지원하는 칩들은 중국 기업들이 사올 수가 없게 됐어요. 예. 미국 정부가 절대 팔지 말라, 중국한테는. 예. 그래서 퀄컴은 4G, 그러니까 LTE까지만 지원하는 AP만 중국에 계속 수출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2020년부터 나온 화웨이 폰은 LTE만 지원을 했었어요. 4G 기술이죠. 그러니까 퀄컴의 4G 기술을 이용한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그 LTE 폰.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화웨이가 내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메이트 60이 작년에 그 5G를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미국 정부가 5G 통신 기술을 중국에 못 팔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5G를 지원하는 핸드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5G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화웨이한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를? 예, 맞습니다. 아. 예, 화웨이가 원래 통신 장비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5G 관련 특허도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5G를 구현하는 게 어려운 게 5G 통신 모뎀을 얹고 여기다 또 통화 품질이나 데이트 전송 성능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의 5G를 지원하는 그 아까 말했던 모바일 AP를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거를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라는 설계 회사에서 설계한 7나노미터 공정의 그런 반도체
그 AP 칩을 중국의 그 파운드리 업체죠. 중신거지라는 회사에서 SMIC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해낸 거죠. 예. 맞아요. 이게 사실 대단했던 게 사실 지금 스마트폰 AP를 보면 그 5 통신 모뎀 기능까지 같이 있는 같이 그 칩 안에 넣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든 SoC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은 지금 퀄컴하고 삼성전자뿐이잖아요.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애플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애플의 AP는 그 5G 통신 기술이 없어가지고 퀄컴의 기술을 또 사와가지고 별도로 달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기술 제재를 했는데 예. 제재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반도체 칩의 그 나노 공정 수준을 정밀도를 올리려면은 가장 첨단 장비는 네덜란드의 장비 회사인 ASML에서 만든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라는 이름의 그런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광 장비라는 게 둥근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쓰는 기구죠. 맞습니다. 예. 쓰는 장비. 예. 강한 빛을 이용하는 장비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 ASML의 EUV를 그 미국이 그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근데 7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그 EUV 요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화웨이는 그런 적합한 장비도 없이 그 7나노 공정을 구현을 한 거고, 이거 어떻게 구현을 했냐? 그 해외 매체에서 굉장히 이제 탐구를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썰은 그 EUV의 이전 세대 구형 장비인 DUV라는 그런 장비를 사용했다는 설명이 유력해요. 이 DUV 장비는 한 10나노 공정 이상급에서 좀 쓰이는 많이 구형 장비인데 이게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막고 난 이후에 이 DUV 장비를 엄청나게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EUV에서는 한 번만 작업하면 될 것을 DUV를 이용해서는 이른바 노가다죠. 반복적으로 계속 패터닝하는 식으로 7나노를 공정을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노광 장비라는 건 동그란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이제 강한 빛을 쓰죠. 근데 보통은 파장이 짧은 빛이 강하니까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그 DUV라는 그쵸? 심자외선이라는 빛을 이용했다가 이제는 그보다 더 짧은 파장의 극자외선 EUV를 이용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EUV를 들여올 수가 없으니까 EUV 장비가 없으니까 DUV 장비를 여러 대 가져와서 이 DUV 장비로 반도체 회로를 여러 번 그려가지고 지금 그 회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노가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칩이 기린 9000S라는 이름의 칩이고요. 이게 작년 8월에 나온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탑재가 됐어요. 성능은 뭐 지금 우리가 쓰는 삼성전자나 애플 스마트폰에 비할 바는 아직은 아니에요. 올해 초에 나온 갤럭시 24 시리즈가 한 4나노 공정 수준에서 만든 칩을 쓰고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 15 중에서도 고급 모델이죠. 프로 모델에 들어가는 칩이 3나노급이에요. TSMC 3나노 공정으로. 예. 근데 화웨이 칩은 아직 7나노 수준이잖아요. 그 차이가 뭐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7나노 공정 정도면은 2019년에 나온 갤럭시 S10이 그렇지. 한 7나노 공정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메이트 60이나 이번에 나온 퓨라 70, 퓨라 70에는 메이트 60에 들어갔던 칩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의 뭐 성능은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해요. 이 화웨이 스마트폰들의 칩 수준은 잘 쳐봐야 갤럭시 21 수준이다. 3,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21 시리즈 수준이라는 게 한 IT 업계의 의견이에요. 해외 IT 매체들이 조사한 벤치마크 성능에서도 그런 화웨이 폰들은 확실히 좀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기술력을 좀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EUV를 이용해서라면은 7나노 반도체를 만들 때는 한 번만 작업해도 되는데 계속 이제 구형 장비를 쓰다 보니까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량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비용도 상승할 수밖에 없죠. 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원가 대비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EUV 없이는 궁극적으로 지금 삼성과 뭐 대만의 TSMC, 뭐 미국 인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뭐 7나노 공정은 이미 옛날에 졸업했고 지금 2나노 공정으로 가느냐, 1나노로 가느냐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첨단 장비 수입을 못하는 상태로 이런 1, 2나노 경쟁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언제까지 지적이 있죠. 잇몸으로만 먹을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반도체 전문가들도
중국의 반도체 씬을 보면서 하는 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7나노 공정을 이렇게 완수해낸 거, 그 기염을 토했다, 인정할게. 그런데 그 이상은 어렵다, 어려울 거다. 어려울 그래서 거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여기서 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맞네요, 정말. 삼성이나 TSMC나 다른 기업들은 다 1나노, 2나노 수준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서야 겨우 이제 7나노 했단 말이죠. 잇몸으로 하는 거 더 이상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이대로 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일까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2020년 이때 미국의 제재를 막고 난 뒤에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았었고 자국 시장에서도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죠. 점유율이 높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쨌든 미국의 신기술을 들여오지 못하니까 좀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한 3, 4년 만에 다시 꾸역꾸역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EUV가 없으면은 구형 장비로 7나노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5나노라고 못할까? 3나노라고 못할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언젠간 또 하지 않을까라는 거구나. 그렇죠.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거라는 거죠. 네. 화웨이가. 그걸 보여줬다 지금. 예, 그걸 지금 7나노 공정을 구현해서 그걸 보여준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보면은 그 화웨이의 이번에 그 반도체를 만들어준 협력 파운드리죠. 중심거지. 예, 중심거지가 자국 협력사들이랑 협력해서 지금 5나노 개발에 들어섰다는 얘기도 있고 3나노 연구 개발 팀도 지금 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EUV 장비 없이는 좀 어렵죠. 중국은 근데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또 보조금을 또 받잖아요. 네.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는 또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술을 첨단 기술에서부터 한 8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따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7나노 공정을 한 걸 보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4, 5년 정도 격차까지 확 올라온 거죠. 오히려 예. 중국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예, 올라왔다라는 거구나. 예. 반도체 7나노 정도면은 요즘 한창 많이 쓰이는 AI 반도체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AI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예.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죠.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 센터용 GPU, 요즘에는 그 AI 모델 트레이닝에 많이 쓰이는 A100이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게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그 A100이라는 게 챗GPT를 예, 학습 시킬 때 맞습니다. 썼던 그 GPU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 그 엔비디아 칩도 막았어요. 중국에 들어가는 걸 막았는데, 그러니까 고성능 칩들을 막았어요. A100이나 뭐 H100 같은 고성능 GPU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는데, 그래서 중국의 AI 기술도 상당하니까 맞습니다. 반도체를 막으면 AI 기술도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화웨이가 또 반사 이익을 얻습니다. 화웨이도 그 AI 반도체 어센드 910B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예, 그런 것도 만들고 GPU도 있습니다. 설계를 해요, 화웨이가? 예. 그게 좀 재미를 받고, 그래서 화웨이는 이번에 그거의 개량 버전인 어센드 920을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거지의 5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 GPU도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거의 준하는 그런 반도체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아무튼 이제 7나노 공정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AI 반도체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7나노 공정부터는 군사용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사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제를 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사적 목적으로 쓸 거 우려해서 또 그런 거잖아요. 군사용 장비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용 반도체 칩이 한 14나노에서 7나노 정도의 정밀도를 가졌다고 하고 7나노 정밀도면 웬만한 기능, 뭐 예를 들어 뭐 군사용 드론에 들어가는 칩이나 5G, 6G 통신 칩, 그다음에 목표를 식별하는 AI 기술, 그다음에 위성 통신, 웬만한 기능은 모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또 아니고요. 화웨이와 그 중심거지의 반도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중국의 막대한 내수 시장이 지금 화웨이 손에 다 넘어가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들,
예를 들어 이렇게 대표적으로 애플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원래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넘버원 아닌가요? 네, 넘버원이었죠. 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국 사람들 애플 좋아합니다. 아이폰 그렇죠. 좋아하고 갤럭시 지금 힘도 못 쓰잖아. 예, 갤럭시는 지금 뭐 1% 막 그러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은 꽤 오랜 시간 중국 시장에서 그렇죠. 강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애플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애플 점유율이 올해 1분기 판매량 점유율이 3위까지 떨어졌어요. 와, 1위에서? 예. 그 대부분을 지금 화웨이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화웨이는 지금 한 4위까지 쫓아왔고요. 지금 1, 2등은 비보, 오포 이런 업체들이 애플을 추월했고 화웨이도 지금 애플을 추월하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크니까. 예. 인구수가 되니까 중국은 사실 글로벌 대상으로 장사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인데 뭐 일론 머스크 CEO도 방문을 했고 애플 CEO죠. 팀 쿡도 잊을만 하면은 중국에 방문해서 뭐 상하이 이런 데 방문해서 현지 세일즈를 굉장히 공들여서 챙기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아, 역시 대국이야. 예. 자국민 기술력이 높지 않아도 자국 시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도 다 서슬 벌벌 길고 예, 기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폰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오포나 뭐 샤오미나 중국 그 화웨이폰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건 그 점유율이 상승하는 건 사실 성능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애국심의 발현 뭐 이런 애국 소비 이런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그런 기업들이 이게 미국에 의해서 좀 탄압을 받고 있다. 약간 그런 피해의식이 일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중국인들이 우리 기업들 거 사주자. 약간 그런 애국 소비 현상도 일부 있어요. 정부기관에서 뭐 공무원들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찻잔석의 태풍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내에선 이렇게 평가가 좋을지 몰라더라도 뭐 성능적인 면이나 해외 시장에서 이게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데 이걸 오로지 애국심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진짜 그 제품 자체 성능이 좀 중국 소비자들한테 소구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래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그렇죠. 많았죠. K 화장품이 짱이었지. 예, 보따리상도 많았고요. 근데 이게 사드 배치 문제랑 그에 이은 뭐 한한령 이런 것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었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못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중국의 토종 브랜드들을 써야 되는데 써보니까 우리 것도 꽤 쓸만하네. 네, 그리고 중국 그런 화장품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또 벌어지면서 수준이 꽤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 몇 년 동안에 중국의 또 기술력들이 중국 화장품 회사들의 기술력들이 또 상당히 올라왔죠. 맞아. 예. 그래서 중국 그런 화장품 시장도 자국 기업들 위주로 완전히 재편이 돼버리는 현상이 있었죠. 네.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아이폰 아직 많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화웨이 스마트폰도 이제 나름 쓸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중국에 계신 지인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번에. 예. 취재도 또 이걸 위해서? 예.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은 아니고 한국 분인데 지금 중국인 배우자랑 지금 중국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인데 네. 여쭤봤는데 이거를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정만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분의 평가는? 예, 그분의 평가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이전까지는 화웨이는 그냥 가성비폰, 그렇지. 가성비폰으로 써왔는데 이제는 그 성능이 그런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외산 브랜드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다. 네, 많이 올라왔고 딱히 뭐 애국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소비자들한테도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정서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중국의 상황을 되게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 내리신 평가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5G도 이제 되기 시작했고요. 네. 예.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퀄컴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퀄컴이에요? 예. 5G 말고 4G를 중국에 수출하는 그 퀄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퀄컴이 화웨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한테 계속 모바일 칩을 팔아왔잖아요. 그렇죠. 화웨이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퀄컴에 주문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화웨이는 이미 5G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예. 미국에 있는 퀄컴은 자기네 5G 칩을 수출 못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
4G도 지금 중국에서는 안 통할 거고. 예. 그렇겠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 완성품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부품 면에서도 자립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모바일 AP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모리 제품도 지금 자립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 메모리요? 예. 메모리는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D램이나 낸드가 주로 탑재가 됐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작년 8월에 나온 그 메이트 60까지만 60을 보더라도 그 모바일 AP 자체는 뭐 자기네들이 만든 기린 9000S를 썼는데 모바일 AP랑 같이 또 탑재가 되는 그런 메모리 제품들은 한국의 SK 하이닉스 걸 썼었어요. 그렇죠. 예. 작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예, D램, 뭐 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업체 기술력이 최고니까. 예. 근데 이번에 IT 블로거들이 이번에 나온 퓨라 70을 또 분해를 막 해봤어요. 분해를 막 해보니까 D램 같은 걸 보니까 D램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의 D램을 썼고 낸드 플래시는 중국 그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의 제품을 썼어요. 와, 진짜요? 예. 화웨이가 자국산 D램이랑 낸드를 스마트폰에 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이닉스 걸 쓰다가 네. 중국 자국 기업들이 자국 부품 업체들이 만든 것도 화웨이가 보기에 성능이 많이 올라왔다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을 한 거죠. 대단하다. 아,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게 그 이유구나.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다고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까지 지금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지금 네덜란드를 압박해서 EUV 장비 수출 금지에 이어서 DUV 장비, 아까 말씀하신 DUV 장비까지도 중국의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올해 1월부터. 아, 이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웨이의 이번 스마트폰의 약진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맞기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화웨이 너네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라는 시각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런데 화웨이가 2, 3년 만에 불과 2, 3년 만에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의 그런 선도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우리 기업들과 그런 중국 뭐 반도체 기업, 스마트폰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는 아직까지 상당한 수준이에요. 근데 네. 이번에 AI의 시대가 또 열렸잖아요. 생성형 AI를 필두로 그런 AI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반도체 시장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화웨이도 지금 AI 반도체를 만드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은 또 정부의 또 막대한 지원을 얻고 있잖아요. 인재나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막대한 돈을 써가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의 인재를 또 많이 빼가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격을 해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향후 한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굉장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상문 기자가 오늘 화웨이를 들고 나온 건 지금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도 불구하고 화웨이 그리고 다른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쌓아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금 뭐 스마트폰 사업이라든지 AI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런 제재도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스마트폰도 그렇고 파운드리 산업도 그렇고요. 여기에 메모리까지 이게 사실 이게 전부 다 우리 기업들이 다 잘하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기업하고 겹치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한 고민이 아닐 수 없네요. 지금 앞으로도요 이렇게 위협이 되는 중국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세상의 모든 기업에서도 한번 다루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저희가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